이번에는 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자연의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도록 진화되어 왔는데요. 네. 이러한 자연을 모사하여 공학적으로 응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모사하는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하면은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이나 연잎 표면을 모사한 기술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연모사 기술이라 그러면 그 자연현상이나 생명체의 구조나 동작에서 영감을 얻어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는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의 날개를 보고 비행기를 착안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고 듀퐁에서 개발한 나일론은 비단을 모방한 섬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엉겅퀴 씨앗을 보고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응용한 접착제나 연잎 표면을 응용한 방수 처리 기술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밖에도 다양한 자연모사 기술들이 공학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린이 동화책, 과학책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본의 신칸센 철도 잘 아실 텐데요. 네. 그 신칸센 철도는 그 물총새가 사냥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방울이 잘 튀지 않도록 하는 점에 착안해서 터널을 지나갈 때 공기 압력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스아이라고 하는 나방의 눈 구조를 이용하면 가시광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모스아이 구조를 이용한 반사 방지 필름이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그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을 하는데 그 드론처럼 작고 가벼우면서 정지 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곤충처럼 날개를 움직여 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곤충이나 새의 날개짓을 응용한 비행기나 로봇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자연모사 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구 얼마나 다양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자연모사 기술이라 하면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기술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네. 미국의 경우 한 2025년까지 자연모사 관련 시장이 약 3,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준으로 연간 특허와 논문 출원 그리고 정부 지원 과제를 바탕으로 자연모사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빈치 지수라는 것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다빈치 지수가 약 7배 정도 증가하였고 자연모사 기술 관련 논문 건수는 미국, 중국, 독일 순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5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의 지원과 학계와 출연연에서 자연모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련 기술의 조기 산업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원과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심의 그 자연모사 기술이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왔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청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국제 출원이 총 713건이라며 이 중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출원은 총 10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실 관련 특허 출원이 2011년부터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까지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3.8%, 디자인은 14.9%가 상승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특허 관련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겁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물 개발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기술 및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방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출원이 106건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술별로 구별했을 때 어떤 발명들이 출원되고 있습니까? 기술별로 보면 예방용 백신 관련 발명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치료 또는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항체 관련 발명이 14건, 네.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발명이 16건, 합성화합물 발명이 29건이고
진단 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린하는 방법과 같은 장치에 관한 발명이 7건입니다. 네, 이 106건의 국제 출원 중에서 국내로 출원된 것은 몇 건이나 될까요? 106건 중에서 국내로 진입한 특허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 5건, 합성 의약품 분야 2건으로 총 7건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제 출원이 향후 국내로 진입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관련 기술과 특허 출원이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상규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